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근 산불 와중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라는 비판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3 세계 합창대회에 34개의 나라 320여 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를 제조한 곳이 원주라고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문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시의 대표 캐릭터인 꽁돌이가 개발 3년 만에 사용 중단 결정으로 논란을 빚자 원주시가 기존의 캐릭터를 새롭게 고치는 리뉴얼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산불 발생 중 골프 연습장에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해당 취재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8일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쳤다는 지난 7일 KBS 보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당시 골프 연습을 한 건 오전 7시였는데 평창 산불은 오후 4시에 발생했다며 해당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 취재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명예는 어떻게 다 회복이 됩니까? 그나마 나중에 수정했다는 것도 온전하게 제대로 수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지난달 31일 근무 중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춘천 MBC의 보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고성군에서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도청으로 복귀하던 중 일과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했던 상황이라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지사가 후속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9일과 10일 이틀 연속 논평을 내고 김진태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KBS 보도에 대해서도 당일 골프 연습장 출입 시간 확인 취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보도 이후 반론 요청으로 기사가 수정된 것이라며 김 지사의 고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역시 김 지사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관련 고소를 취하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해명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중앙당은 당무감사를 거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합창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3 세계 합창대회가 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에서 오는 7월에 펼쳐집니다. 전 세계 34개의 나라 320여 개의 팀이 참가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네,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대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저음의 웅장한 화음이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경쾌하고 발랄한 청소년들의 합창은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사전 붐업 행사 모습입니다. 강릉과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 사전 행사는 오는 22일 강릉에서 최종 결선대회가 마련됩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34개 나라 321개 팀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합창단 외에도 국내외 심사위원과 대회 관계자를 포함하면 40개국 8,000명 넘는 인원이 대회 기간 강릉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회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평화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주제 공연에서 잡고 있는 것은 이 합창이라고 하는 노래와 이 소리라는 것 때문에 평화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들려주고 귀 기울이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저희의 그 내러티브를 좀 활용을 해서 공연을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3 세계 합창 대회는 오는 7월 3일 강릉 아레나에서 열리는 공식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11일간 펼쳐집니다. 합창 경연 종목은 모두 28개로 어린이 합창단부터 청소년, 혼성 합창단 등으로 나눠집니다. 또 주제에 따라 종교음악, 재즈, 가스펠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경연이 이루어지는데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장로교회 TG홀,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등이 경연장으로 활용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참가팀도 확보가 다 됐고 앞으로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행사를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특히 대회 기간 중인 7월 9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 대도읍 관하 약 700m 구간에서는 전 세계 합창단 170여 개 팀이 참가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또 강릉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는 강릉 시립합창단, 강원 도립무용단, 국립합창단의 축하 콘서트도 마련됩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80여일.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릉에서 오는 7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강릉 월화거리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 대표 캐릭터인 꽁드리의 사용 중단 결정으로 논란을 빚자 원주시가 기존 캐릭터를 새롭게 고치는 리뉴얼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시 마스코트인 꽁드리 캐릭터의 디자인과 상징성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리뉴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치악산 꿩 설화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저작권 등록을 마친 꽁드리는 개발에만 4,8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우선 주요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해외 공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1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요. 1월에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입니다.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고 봐도 될 텐데요.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겠죠. 기존대로 보면 내년 2월이면 각 정당별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구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는 12월부터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끄러워지는 시기겠죠. 그리고 내년 4월 10일 대망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심은 누구에게,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학원과 마약음료, 원주에서 제조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후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마약음료 제조 장소가 원주라고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강원 도민일보에 따르면요, 마약음료 제조 장소는 원주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평범한 가정집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곳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배달받은 이 4명은요, 지난 3일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와 학교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고요. 그 음료를 마신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4명은 모두 검거되거나 자수한 상황이고요. A씨는 지난 7일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벌인 게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범과 중간책, 실행책 등이 분리돼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고도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는요. 강원일보 건조한 날씨 속 초강풍 몰아쳐 산불 위기 고조라는 기사입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에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망 함께 보실까요? 10일 오후부터는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11일 새벽부터는 영동 지역에 순간 풍속 시속 90에서 110km 이상의 초강풍이 몰아칠 예정이니까요. 산불을 비롯한 화재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일에는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에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 비는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11일 아침부터 낮까지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친 뒤엔 떨어집니다. 12일 아침 기온은 11일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아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미만으로 쌀쌀할 예정이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60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수련원의 경우 자체 규정으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최종 선정돼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또 강원도체육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친인척 등 관계자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5시 3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향우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60제곱미터 크기의 주택 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1시 50분쯤 강릉시 지변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대피하고 8명이 소방대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관이 고장난 고무보트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8일 낮 12시 15분쯤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북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고무보트 한 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 경비정 등은 사고보트를 인근 아야진항으로 무사히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동해 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며 사고보트 탑승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마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중의 하나인 인도교를 11일에 개통합니다. 인도교는 길이 106m, 폭은 4m, 아치교 형태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교량입니다. 또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시설은 북한강 조망이 뛰어나 춘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춘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제23회 인제 빙어축제가 1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이번 축제 기간 2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방문객 1인당 약 7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식음료비가 가장 많았고 교통비와 쇼핑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양구군에 올해 계절 근로자 727명이 입국합니다. 양구군은 이달 222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106개 농가에 5개월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5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양구군은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고용주와 계절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살필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